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꽃가루나 특정 음식으로 생기는 알레르기처럼 인간관계 알레르기라는 게 있대요. 어떤 한 명한테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이 마치 알레르기처럼 내재가 돼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죠.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실망, 사랑했던 이성의 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은 사람한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 방어 기제로 역시 난 혼자가 편해,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요. 가끔씩 가지는 혼자만의 시간, 적당한 외로움, 물론 우리한테도 필요하죠. 근데 모든 시간이 혼자일 수는 없죠. 너무 힘들거든요.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을 때 여기로 찾아오시는 거겠죠. 4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혼내와 이지비주가 함께한 Someone That Loves You 였습니다. 혼내는 정말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경계심 혹은 힘든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이제 쉽게 좀 사람 사이를 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얘기들도 좀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제가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혼자인 게 진짜 편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진짜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외로운 거랑 좀 떠나서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수준? 그 뭐냐면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 혹은 나랑 얘기해 줄 사람, 아니면은 그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도 막 내가 되게 힘들 때 그냥 좀 꽉 껴안을 무언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푸른밤이 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오늘 페르소운 연애 함께해요. 이지영 씨, 루시아 씨 오시고요. 실시간 연애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 푸른밤에서 진행을 합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리고요. 예고 영상은 내일 오픈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지 직접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 게시판 열려 있어요. 마감이 내일까지니까 서둘러서 글 남겨주시고요. 회원 정보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은 수정 꼭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은 4월 29일 금요일 라디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산업, BMW 코리아, 롯데관광개발, 기초영어 해커스톡, 유록스, 라운건설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은단, 미건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그러니까 가수 아티스트명 딱 들으시면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노래 들으면 대부분 알아차리실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렌카고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렌카 이름도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의 이제 배경음악이라든지 OST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또 이제 렌카의 음악이 한국 인디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렌카의 오늘 넉넉이라는 노래 들을 텐데요. 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많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뭔가 살랑살랑한 음악들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렌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더쇼라든지 이런 곡들은 많이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넉넉 이 곡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제 렌카의 상큼송을 하나 추천해드리고자 가져왔어요. 들어보시죠. 렌카의 넉넉 듣겠습니다. 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just to be by your side. I'm turning the hand. 렌카의 넉넉 듣고 왔어요. 되게 상큼하고 발랄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렌카의 이제 외모? 생김새는 몰랐거든요. 이 곡 이제 찾아보면서 봤는데 되게 러블리한 웃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네요. 9236님, 애들은 신랑한테 맡겨놓고 아줌마들끼리 모였다가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 너무 좋아서 차 세워놓고 듣고 있어요. 이 새벽에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질 정도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자주 들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착하고 나서도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딱 주차를 했는데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서 주차장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서 들어가셔가지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난영님, 2달째 입원 중인 엄마를 병원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일 서울대공원으로 휠체어 밀고 꽃구경 가려고요. 지금 김밥 싸고 있는데 이 밤에 김밥 꽁지를 먹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밥 꽁지 진짜 맛있지 않아요? 왠지 왜 맛있었을까? 이제 뭔가 적정량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 뭔가 좀 더 짜기도 하고 그냥 김밥보다 더 이제 끝에 이제 나물이라든지 뭐 속 재료들이 좀 비집어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김밥 크기보다 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왠지 더 이게 맛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준비할 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 같기도 하고
사실 딱히 맛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데 어쨌든 김밥 잘 싸시고 음식도 잘 준비하시고 계획도 잘 짜셔서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4677님 24살 여자 사람입니다. 미련이 남은 모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간절하고 꼭 해내고 싶어요. 쫑디도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꿈을 향해서 뭔가 도전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내려놓으면서 도전하는 건 더욱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결정이고 그 결정의 어떤 무게를 또 본인이 잘 짊어지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힘내셔서 어떤 본인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신다면 푸른 밤에도 좀 알려주시길 궁금하네요. 어떤 사실 꿈이라는 게 빠르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준비의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잘 이겨내시고 지금 겪는 것들이 또 나중에 좋은 자양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42님 회식 때 과장님께 실수를 했어요. 제가 과장님 머리 꼭 가발 같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어떡해요. 정말 가발이라고 하시네요. 전 정말 몰랐거든요. 출근해서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쫑디 저 뭐라고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어떡해요. 이거 진짜 상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런 거 잘 넘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끝까지 두고 있으니까 이게 또 근데 또 사과드리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죄송해요 진짜 가발인 줄 모르고 제가 회식 때 좀 말이 너무 심했죠. 이게 그 얘기 딱 하고 몇 초 안 돼서 사과하면 되게 괜찮아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다음 조심할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꺼내기도 쉽지가 않고 얘기 듣는 입장도 되게 무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사과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장난스럽게 사과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은 그래도 이제 무게감 있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보현님 남자친구가 한 달 동안 베트남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원래 어제 오기로 했는데 또 다른 업무가 생겨서 일정이 연기됐어요. 더운 나라에서 고생을 하는 남친 힘내고 조심히 돌아와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또 예쁜 메시지로 응원을 하고 있군요. 그래요. 남자친구분도 이제 일 마무리 잘 되셔서 들어오시면 여자친구분에게 예쁜 말 많이 해주시고 힘이 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죠. 크루셜 스타의 Same Boy 듣겠습니다. 이 곡은 7629님이 신청하셨어요. Same boy. Yeah. 시간이 온 듯해 앉아봐 잠깐 흥미 없이 너무도 지겨운 my life 너 때문은 아냐 그저 나의 보성인가봐 난 butterfly 영감을 주는 NBC FM for you.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해본 분들이라면 연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는지 아실 텐데요. 다른 고비는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게 하나씩은 있겠죠?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영 씨는 어떤 고비에서 그 연애를 그만두셨나요? 정말 이런 적 딱 한 번 있었는데 정말 못 넘어가요. 뭐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로. 아 나의 상황. 예. 내가 이제 10원도 없었던 적이 있어서 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예. 조금 넉넉치 못할 때. 버스 타고 나갈 수도 조차 없는 때가 있어서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늘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루시아 씨는요? 저도 똑같. 경제적인.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너무 와닿았던 게 버스 타고 나갈 그 차비조차 없어서. 네네. 근데 그 사람 만나러 갈 수 없는데 나 지금 차비조차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없어요. 슬프네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애 상담 해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솟아나는 연애 고민들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두 분입니다. 이지영 씨, 루시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네. 예,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좀 이제 예. 칙칙하게 어떠한- 시작하죠. 칙칙함. 옛 과거의 어떠한 이 어두운 그늘들을 또 한 번씩 꺼내야겠네요. 네. 네. 흑역사죠, 흑역사. 근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제 주변에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루시아 씨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는 좀 상상도 못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 뭐 설거지 안 해봤을 것 같다. 네, 이런 항상 얘기. 막 통장 되게 많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않고요. 적금 묻고. 주거래 은혜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거나 네. 뭐 이런 사람이 항상 어떠한 상황 경제적인 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좀 헤어지는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뭐 말하면 어떤 단지 이유일까요? 돈만 없어서가 아니라 네. 돈이 없는 게 큰 이유였고 그런 걸로 반복되는 자격지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음. 내가 못 해주는데도 괜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풀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들도 네네네. 몇 개 있었는데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나를 키우고 거짓말을 뭐 귀여운 거짓말이었겠지만 네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네네. 사랑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면서 이건 연애가 아닌 것 같다. 지쳐버리는 예, 스스로에게. 제가 먼저 지쳐버리는. 예. 루시아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런 어떤 가난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우리가 또 특히 돈이 없고 여유가 없죠.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저처럼 상경에서 자취하는 그런 분도 많을 거고 또 뮤지션의 어떤 초창기 모습일 수도 네네네.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자 쪽에서 네. 이제 어떤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네. 그 특히 남자분들이 방금 이제 자격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자격지심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슬픈 부분인데 이제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뭔가 많이 해주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본인이 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카로워지고 좀 예민해지고 그럴 수 있죠. 평상시와 달라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커플 사이에도 괜히 싸우다가 네네네.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안정이 되면 네네네.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사이도 또 녹록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많은 거 해주고 싶다는 생각, 뭐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항상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널 위해서 뭐 샀어, 일로 나와 그랬는데 그 나갈 돈이 없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내 스스로에게 이제 허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지금 이런데 무슨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 없어서 못 만나게 되거나 그렇게 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을 때 연애하는 게 진짜 힘들죠.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음. 불가능해요. 아니 난 될 줄 알았는데 다들 바쁘면서 다 만나 이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안 바빠서. 그러니까 정말 눈코 뗄 새 없을 정도로 그쵸. 바쁘지 않아서 네. 정말 바쁘면 일단 잠을 아니, 먼저 잠도 자야 못 되니까. 자는데 하루에 2시간도 못 잤는데 무슨 연애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 딱 하나 못 해봤네 내가. 뭐야? 시간 없어서 못 만나고. 시간은 많은데 다른 게 없으셨군요. 네. 그거. 어쨌든 자 그래요. 뭐 고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후에도 이런저런 커플들의 고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사연 바로 만나죠. 노래는 뮤직 소울 차일드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함께한 If You Live 듣겠습니다. You think I'm so full of it, but I think I'm just fed up, baby. 뮤직 소울 차일드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If You Live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도 들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만나볼까 하는데 서울 광진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H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연인이 된 지는 1달 반 정도 됐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7살이 많은데 2달 전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가 입사하고 일주일 후에 환영회를 했는데요. 제가 따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술잔을 하나 더 받아서 제가 술을 한 잔 받을 때마다 빈 술잔에 물을 채워서 바꿔주더라고요. 원래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속이 울렁거려서 회식 후엔 항상 혼자 걷다가 술이 깨면 택시를 타는 편인데 그날은 본인도 소화가 안 된다며 무려 3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 놀러와서 간식을 자리에 두고 가기도 하고 굳이 저희 팀으로 사무용품을 빌리러 오기도 하는 등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조금씩 그가 좋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옷이며 메이크업에 더 신경을 썼는데요. 그의 마음도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노리다 그가 혼자 탕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우연인 척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 팀 탕비실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기 풀이 없어가지고 풀 좀 찾으려고 왔어요. 풀은 그쪽 부서에도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부서에서 가져가세요? 우리 팀에 풀이 없는데 왜 그래요?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농담을 했는데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하던지 한순간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저희는 그만 탕비실에서 첫 키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풀 좀 찾으려고요. 회사 탕비실에서 키스라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찌릿찌릿한지 정말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 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절 너무 아껴주는 그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친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딴 사람한테 들으면 더 충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놀라면 안 돼. 알았지? 뭐가 뭔데 그래. 얘기해봐. 나 충격 안 받아? 그게 있잖아. 사실은 어떡하지? 왜 그래 정말. 속 시원히 말해.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있잖아. 니네 팀 부장님 사실 우리 누나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듣기 전엔 무슨 얘기를 해도 덤덤하게 행동하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듣고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땐 그가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것도 점심을 늘 같이 먹는 것도 출퇴근을 함께하는 것도 모두 좋았는데 지금은 마냥 좋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부장님은 늘 남동생 얼른 장가 보내야 한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자가 이 남자라니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부장님께선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하지만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요. 부장님이 남친의 누나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남친은 공개 연애를 하자고 저를 계속 졸라댑니다. 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계속 여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아닌 것처럼 대하기도 힘들고 분명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그냥 우리가 당당하게 먼저 말하면 안 돼? 난 우리 사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 저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공개 연애를 할 마음도 있긴 했어요. 부장님이 남친의 누나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이상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질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맘 편히 공개 연애를 하자니 앞으로의 생활이 상상이 안 되고 비밀 연애를 하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남친은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뭘 해주면 네가 좀 편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응?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마음은 계속 복잡하기만 하거든요. 너무 복잡한 나머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편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생활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세 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반전이 다 있어요. 반전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뭐랄까 스토리의 어떤 이 반전과 반전 네. 계속 뒤집어 엎는 그 포인트가 계속해서 변해 맞아요. 나가는 탕비실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풀을- 원했던 그런 풀을 사연. 찾다가 풀 차다 키스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세상에 풀키스 풀키스 이게 뭔가요?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탕비실에서 어쨌거나 눈이 맞는 순간은 예.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들으면 느끼지 못하죠. 네. 그 순간에 어떤 이제 말투라든지 순간에 그 탕비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둘만이 알고 있었던 또 아름답게 또 둘의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이 드라마 모든 같아요, 되게. 이 모든 고민들을 네.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세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탕비실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되게 지금 그래서 멀게 탕비실이라는 곳에 느껴지거든요. 2번은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예. 예. 뭐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사실. 풀은 그렇죠. 없었고요 우선. 예. 탕비실의 풀이 제 기억으로는 있을 풀은 리가. 없었어요. 예. 근데 탕비실에서 키스를 했다는 이 사연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탕비실이 굉장히 조금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곳이구나. 상당히 용감하신 두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쨌거나 근데 왜 하필 부장님의 동생 네. 동생. 남동생. 참 그게 참 고민의 중심이었죠. 예. 그래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나의 상사다. 심지어 부장. 네.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한 일은 아니긴 하죠. 그쵸.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의 음. 동생과 관계를 갖고 계신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회사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적인 것, 뭐 사적인 것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명이 공개하는 게 좀 싫으면 연애하는 것 자체가 싫으면 이제 공개 연애하는 게 싫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르고 막 좀 공개 연애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공개 연애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부장님 뭐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확신이 항상 있다. 매일 만나는 부장님이 우리 동생 남동생 장가 보내야 하는데 라는 말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무섭죠. 여기서부터 네.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나는 거를 부장님이 나중에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너 지금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맨날 그럴 수 변하고 있었니? 있었니? 이거 봐 맨날 그 풀 찾아다니더니 이게 탕비실에서 이게 참. 부장님 볼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았던 이유입니다. 그 매번 볼 때마다 자기의 이제 직장 하사일 수도 있겠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뭐 미래에 나의 남동생과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복잡해지죠. 식구? 네. 저런 상대로까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거든요. 이 무게감이. 와. 사실 그냥 안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장님도 불편해지긴 해요. 사실. 맞아요. 부장님도
대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을 대하기가 불편해지고 우리도 불편해요 지금. 어,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우리마저 불편한데 지금 그 남자친구분 한 분 편하자고 지금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그러니까.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비밀 연애 끝까지 좀 지키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 고민이 공개를 해도 불편해질 것 같고 또 비밀 연애를 하자니 그것도 정말 불편하다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부장님과 네. 좀 친해지는 거예요. 되게 사적인 어떠한 이 관계를 이제 되게 지금까지는 부장님과 어떠한 이제 그쵸.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사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취미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조금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좀 일단 좀 친해서 마음의 어떤 환심을 좀 얻어 놓으시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나름 비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네. 비위도 맞춰보고 부장님의 네네. 일적인 비위 이상으로도 우선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업무 뭐- 성과에 대해서도 잘 보여야 될 뿐더러 그냥 인간적으로도 잘 보여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게 되게 너무 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걸 전제로 두자면 물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예전 것까지 다 하나하나 생각을 되짚어 보실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영향이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을 잘하고 뭐 자기 부장님의 판단하에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100% 자기 남동생의 편만 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일을 정말 꼼꼼히 잘 해내야 된다. 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부장님과 어느 정도 이제 친분 관계를 친분 관계 잘 두텁게 쌓아놔야 하셔야 될 된다. 것 같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을 잘 봉인해 줘야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무조건 들킬 것 같아요. 저도요. 무조건 들키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세 달 봅니다. 세 달. 이미 이거 라디오 전파하면 들키는 거예요, 이거. 티나요. 일단은 이제 무조건 들키실 것 같은데 들키셨을 때 이제 그때 아름답게 잘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잘 보여놓으시면 점수를 많이 따놓으시면 나중에 뭐 내 동생이 너 같은 그런 섹시한 애 구했으면 좋겠어. 그 섹시가 사실은 바로 접니다. 이런 식으로 될 무슨 수 소리야? 있도록 너 말고 너 같은 너는 말고 어쨌거나. 그리고 혹시나 남자친구분이 약간 무딘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격의 그럴 것 사람이라면은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직장 생활 안에서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꼬이게 되고에 대한 전후좌우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네. 예. 아 그러면은 맞다. 그러면 내 누나가 널 알게 되면 일이 힘들어지겠구나. 맞다. 그럼 우리 너는 매일매일 봐야 하는 그런 같은 직장, 부서니까 같은 부서 상사니까 더더욱이나 또 신경 쓸 일이 많겠구나. 이걸 또 이해할 수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자친구분과의 관계마저도 지금 어떻게 다 돌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니까.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일을 너무 잘하고 잘 보여서 네네. 부장님이 갑자기 따라다니면서 소개. 내 동생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너무 예쁘고 아주 참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일사천리죠. 그럼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그럼 편하죠. 네, 만나기 사실.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눈 마주쳤는데 탕비실에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탕비실에서 눈만 마주친다는 게 입이 눈만 마주친다는 게 입 맞춰서 어쨌거나 예. 좀 어쨌든 일을 일단 지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되게 네. 첫 번째로 전 떠오르고요. 네. 저는 근데 남자친구분이 지금 조금은 사랑에 대한 열정에 맞아요. 활활 눈앞이 불타고 계시고 조금은 가려져 있는 것은 할 것 아닌가. 같아요. 예,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네. 맴매로 사랑의 맴매로 네.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게 네. 누나분과 친하시면 이 남자친구분이 집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보통은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남자분들이 자기 입을 간수를 못해요. 진짜 너무 눈치 없잖아. 자랑하고 싶어서 어. 내 여자친구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맞아요. 자랑한 뭐라고 하죠?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단속을 단단히 초기에는 시키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드라마 보면 난데없이 막 술 먹고 들어가서 네. 가족들 다 나오라 그래서 누나 그 신입사원 그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사랑해 막 이렇게. 사랑하게 무슨 소리죠? 난데없이 정말 엄한 타임에 맞아요. 말도 안 될 때. 이럴 수가 그리고 있다니까요. 되게 스트레스 받게 막 네.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얘기한다든지. 보통 자고 있는 걸 깨워서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이. 꼭 남자친구분에게 내가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봤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라면서 본인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도 또 피력을 하시면서 좀 맞습니다. 잘 설득을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어쨌거나 누나분도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아마 사연 이해해 접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사내 연애는 가능한 회사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아 보여요. 지금 뭐 탕비실에서 딱 풀 때문에 뭐 키스할 정도면. 그 사내 연애가 자체가 안 되는 좀 그럼, 이제 그쵸. 권장하지 않는 엄격한 회사가 엄격하게 있죠. 이제 예. 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에도 그거 붙여놓은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런 데도 있는데 그 정도의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거의 뭐 드라마 수준의 풀 정말. 반전과 소품비들이 듣자. 저는 풀 이제 뭐 간접 광고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네. 보면 요즘에 사랑을 전하세요. 풀 요즘에 풀로? 아니, 요즘에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좀 PPL, PPL. 많이 하잖아요. 그쵸. 드라마에서 학용품으로 할 수도 거의 있죠. 그 수준으로 사무용품으로. 지금 갑자기 풀 찾으러 와서 네. 갑자기 이제 급전개되는 이 연애 풀의 스토리들. 언급이 너무 많았어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할 겁니다. 3부에서 짧은 사연으로 함께하고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다이앤 버치의 Nothing But a Miracle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 루시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자,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김은미 씨 보내주셨는데요. 일적으로 처음 만난 분이 마음에 들어 자꾸 생각나요. 연락할 핑계는 있었는데 한번 써먹어서 똑같은 이유로 연락하긴 좀 그렇고 어떻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이 특정 국가로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거기 여행 가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30 넘어서 이런 고민이 생길 줄이야. 답답해요. 라고. 오. 네. 되게 좋은 건덕지라고 하죠. 건덕지가 있는데 예. 저 거기 여행 가려고 하는데 추천 좀 네. 이렇게 심지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게 예. 되게 고수들의 방법이거든요. 음. 잘 알고 있으니까 신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거기 어디 가면 이게 진짜 최고고요. 어디 가면 이게 좋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 정말요? 맞장구들 치면서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때요? 이러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어떤 공통점도 좀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취미라든지 일상생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병적으로 오지랖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어떻게 말하면 전문적인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네. 멍석이 쫙 깔려 있는 그쵸, 질문인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고 있구나. 음. 그냥 뭐 적당히 대답을 해주는구나. 아니면 체면을 차리거나 일부러 시크한 척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하나에. 이 질문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배워갑니다.
저도 잘 배워가요. 이런 질문 좋네요. 저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제 일적으로 만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톡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약간 좀 모호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어떤가요, 뭐 어떤 거 어떤가요. 그러니까는 약간 좀 자기 마음을 좀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살짝 돌려가면서 다른 걸 계속 물어보면 일적으로 만난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바빠 죽겠는데 근데 친구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조금 여자분이시니까 약간 조금 호감이 있다는 걸 살짝 내비치시면서 네. 들어가시는 게 남자분도 대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아예 네. 이제 뭔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본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이 있으니 이런 걸 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라는 거 살짝 어필을 뉘앙스를 하면. 좀.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톡을 받으면 네네. 이제 자기의 어떤 거는 얘기를 안 하면서 이제 두려우니까요. 정보만 좀 이제 얻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듯한 계속 느낌? 돌리면서 돌리면서? 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직설적인 어떤 건 안 하면서 어쩌자는 거, 차라리 그냥 뭐 영화를 한번 보자고 하든지 그러면 제가 좋으면 좋아요 하거나 아니면은 싫어요 하면 되는데 그죠 그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대꾸해 주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호한 무언가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해야 될까? 정말 모호한 질문을 몇 개 하고 네. 거기에 대답을 고마우니까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런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 왜냐면은 그게 이제 싫어할 남자분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을 별거 것 아닌 거 같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탈 때 네. 어느 쪽으로 뭐 타고 가는 게 빠르냐? 버스, 네. 공항 버스인가요? 네. 지하철인가요? 택시인가요? 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물어보던지 것들. 아니면 다음 달에 미세먼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요.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미세먼지 어떤 것 뭐 물건 팔라 그러나 나한테 미세먼지에 정말 좋은 네.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이번에 일 같이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뭐 루시아 씨가 말한 거나 뭐 종현 씨는 제가 얘기한 걸 종합을 해보면 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힌트와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질문에 네. 대해서 그렇게 음. 막 너무 막 힘들어하지 그렇죠. 않으셨으면 어떤 질문이건 처음에는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거면은 뭐든지 오케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짧은 사연이에요. 여자친구랑 공연 보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택시를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잡혀서 먼저 타고 갈래? 물어봤더니 저더러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타고 집에 왔는데요.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문자 하나 남기고 차단당했어요.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그게 헤어질 정도의 잘못인가요? 차단다. 차단. 저런. 진짜 싫어. 먼저 가라고 그 아니. 차단. 먼저 차단까지 다. 먼저 타고 갈래가 아니라 데려다 주고 왔어야죠. 보안이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딱 그죠? 전혀 눈치를 지금 못 채고 계신 것 지금 같아요. 첫 데이트 혹은 두 번째 데이트예요. 네. 지금 이거 데이트 몇 번 안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가 이런 어찌 보면 오래 만났으면 이런 일 같은 것들은 이제 성격으로 이제 이미 그쵸? 알고 있으니까 네, 훈련을 헤어질 통해서. 것이 못 네. 돼요. 근데 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여자분은 아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밤에 나를 혼자 택시에 태워서 보낸다니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너 차단. 네, 이렇게 데려다 주고 왔어야 했는데.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여자친구분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난 네가 가라 그래서 갔지. 진짜 미안하다.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네가 큰일 나죠. 진짜 미안하다. 네가 하는 얘기 다 반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차단. 이제 인생 차단. 인생 차단.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지도록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이지영 씨? 이거 그냥 뭐 다시 잘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기분 나쁠 것 같고 뭐 회복 안 되니까 네. 그냥 뭐 반성하세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길 다른 큰 공부했다 그냥 공부했다 훔치시고. 쉬시고. 예,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가라고 해도 네. 그것은 이제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는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말만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 뭐 다시 한번-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건 네. 여자였건 남자였건을 떠나도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의례 예의상 먼저 가세요가 예의인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친할 때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사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또.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 사연이요. 네, 5352님. 정말 친하게 지냈으나 오랫동안 좋아한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여서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는데 그 후로 1년을 계속 마주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으로 그 오빠가 와서는 자꾸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장난치는데 이거 뭘까요? 전 아직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1대1로 만나면 절 무시하고 가버리고 마음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1대1로 만나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왜 무시하냐면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차인 뒤에 예,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했으니까는 그래야겠다라고. 근데 남들 앞에 있을 때는 아유 모르는 사이라고 하자고는 했지만 장난은 치고 싶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남자분 좀 제 생각엔 남자분이 조금 관심이 필요하신 분. 그래서 이제 마음은 없는데 상대방 여자에게 마음은 없는데 이 사람이 나 좋아했었다고 했었으니까 아이고. 사람들 있는 데서 괜히 장난도 이제 치면서 떠보고 그 반응 보면서 좀 곤란해하는 모습 보면서 즐기고 그래서 1대1로 딱 있을 때는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헤어진 후에 네. 여자분은 아직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자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정말 완벽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장난도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회복이 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예. 이지영 씨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종현 씨가 맞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래도 이제 마음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쵸. 어찌 보면 네, 좀 상처가 예의가 될 수 아니죠. 있으니까. 네. 그냥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깨끗하게 맞아. 나는 너가 보이지도 않는다. 너를 공기처럼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싹 무시하시고 그냥 지내시다 보면은 뭐 신경 안 쓰이시게 네.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상대방도 마음이 계속 진짜 있다면 언젠가 또 곧 신호가 오겠죠. 맞아요. 예. 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Adore You 듣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Adore You 듣고 왔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어요. 사연 하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이희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갓 전역을 한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군 입대 후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전국 기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생각처럼 낭만적이거나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행지에서의 만남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일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동진 바다 앞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 털썩 앉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 한잔 할래요? 웬 낯선 여자가 말을 거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종 장기 매매의 수법인가 싶어서 빤히 쳐다봤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2병 마시려고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나눠 먹어요. 말동무도 하고. 라며 웃으면서 맥주를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군요. 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그냥 훌쩍 여행 온 건데 고민이 풀리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 있죠. 그쪽도 혼자 여행 중인 것 같아서 그냥 말 걸어봤어요. 사실 저도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인가 봐요. 서로 나이, 사는 곳, 심지어 이름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털어놓는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할까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날씨가 춥다며 자기가 조개구이를 쏘겠다는데 제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술 한 잔에 조개구이를 먹으며 원래 알았던 사이처럼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게 많기도 했고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사는 곳도 가까웠습니다.
헤어질 무렵 전화번호를 물어볼까 수십 번 고민해봤는데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엄청 망설여지더라고요. 결국 끝끝내 물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 자꾸 그녀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이름과 나이를 알아서 SNS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엔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이 보였고요. 처음엔 그녀가 말을 걸었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녀는 과연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다가왔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그냥 여행지에서의 일탈 정도였을까요? 괜히 연락을 했다가 엔딩이 안 좋으면 어쩌나 싶어서 자꾸 주저하게 돼요. 어떻게 연락을 해서 다가가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연애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겁이 많이 납니다. 세 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여행지에서 만난 여자분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이희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되게 영화 같네요. 네. 그러게요. 이런 경우가 뭐 있긴 있네요. 와. 근데 저는 신기한데요? 왠지 두 분이 결혼하실 것 같아요. 아, 벌써요? 야, 이상해. 아, 오늘 이상해. 탕비실에서 키스하더니 탕비실에서 키스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아니, 루시아 씨 눈이 너무 진지했어요 지금. 네, 네. 지금 되게. 아, 근데 또 이런 신기했어요. 것들이 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예. 또 결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내용에 우리 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연 보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혼에 꼴이 나실 수 있도록. 음. 근데 저는 그런 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것도 당연히 믿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인연을 믿어요. 네, 그 인연이 무엇보다도. 네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다가왔던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순간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인연이라고 이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 네. 소탈하게. 그러니까는 이제는 남자분이 한 번 더 다가가실 차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잊지 못하고 계시니까. 사실 번호를 안 물어본 게 더 멋진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로맨틱해요. 네. 그런 어떠한 밑밥 작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맞아요. 이런 것을 네. 상대방이 영화 같아요. 상대방이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연락이 왔을 때. 저 기억하세요? 그때 네. 같이 조개구이 먹었건. 음. 그렇게 연락이 제가 샀잖아요, 제가. 아, 그러면 진짜 상대방이 또 연락 찾아보려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을까? 혹은 와, 진짜 인연인가? 그쵸.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네.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냥 부럽습니다. 저도요. 근데 오늘 부러운 네. 게 많아요. 혹시나 의심하신 게 뭐 이런 여행지에서의 그분의 일탈 아니었을까요라고 또 의심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게 이름과 자기 본명을 말했다는 거는 네네.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SNS에서 네. 또 찾았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네, 애둘러 가지 마시고 네. 그냥 메시지 보내시든가 뭐 네. 팔로우 하시든가. 네. 그리고 결혼 꼴이 나시길. 네. 결혼하시면 꼭 사연 보내주시길. 그때 뭐 여행에서 만났다는 사연 보내고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엄청 기쁘죠. 근데 사진 첨부 문자 얼마죠?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네. 샵 8000번입니다.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뭐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엔 네. 저희가 해드릴 얘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그쵸?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네. 연락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이지영 씨는 연락하시겠어요? 한다면? 저는 그냥 뭐 그때 만났던 누군데 기억하시죠? 어떻게 찾다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정도만 먼저 보내는 게 오. 너무 긴 말 쓰지 마시고. 좋네요. 네. 맞으신가요? 네. 저 그때 같이 먹었었던 누구누구인데 열심히 찾아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먼저 네. 이제 보내고. 제가 조개구이 네. 샀잖아요. 이런 거 빼고. 조개구이 얘기는 좀 더 다음 식사 때 네. 조개구이 한번 해보시고. 루시아 씨는요? 저도 약간 소탈하게 여자분께서 처음에 다가와 주셨으니까 남자분도 편안하고 소탈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조개구이 사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면은 좋네요. 네 이제 또 여행지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사는 곳도 가깝다 그랬어요. 네, 완전히 또 다를 것 그쵸.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여자분이 말 걸었을 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2병 마시려고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나눠 먹어요. 말동무도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내세요. 아 좋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뭐 로맨틱해.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어요. 말동무도 하고요. 이렇게 아, 똑같이 좋다, 보내시면은 더 기분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재밌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자, 일단 부러운 사연으로 이제 별연애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두 분. 오늘은 상당히 네, 기분 좋은 네, 사연들이 재밌었어요. 신나는 사연들이 네. 많이 있었어가지고 예. 재밌게 얘기를 네.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포트 더 바의 Fly 647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사진을 찍는 일을 한다.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찍어온 기억들. 하지만 사람이 떠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워질 때, 이제 더 이상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질 때, 나는 사진을 지운다. 잊고 싶지 않아서 찍었던 사진들을 잊기 위해 지워야만 하는 순간, 그 힘들고도 괴로운 시간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인생의 단 1%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나로 인해 행복하다면 나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며 나를 떠나 새로운 남자에게 가버렸다. 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잊으라고 말한다. 나도 기억이라는 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진들처럼 삭제 버튼 하나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마음에 저장돼 버린 사진들은 쉽게 지울 수가 없다. 오늘도 나는 지우지 못한 사진들을 보며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밤을 보낸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였던 사람. 그녀에게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기를.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
하루의 끝 오늘은 홍찬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랄까 잊고 싶은 걸 막 못 잊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얄궂죠. 글쎄, 저는 사진을 많이 찍거나 막 그런 편은 아니긴 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진으로 많이 남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야, 사진밖에 남는 거 없어, 그래도 찍어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찍어볼까 하다가, 그래서 전 폴라로이드 사진, 그 즉석 사진기 이런 거 샀었거든요. 찍어드려고 즉석 사진기를 딱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 혹은 아니면 성격이 그런 쪽으로 이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때 장만했었던 그 즉석 사진기로 찍어놓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되게 아련하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좀 뭐랄까 애증의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이라는 어떤 순간을 이제 남긴 어떤 물건 때문에. 어쨌든 힘내시고 창기씨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7727님. 쫑디, 저 오늘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울었어요. 혼자 자취하면서 아프니까 괜히 더 서럽고 우울해서 잠이라도 자려고 했는데 내일 수업 발표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진짜 어쩜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땐 진짜 좀 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 잘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또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참 서럽죠. 힘내십시오. 시간 되시면 병원 꼭 가시길 바라고요. 또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 초기에 병원 안 가고 하면 더 커지고 몸 많이 상하고 하니까 빨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은혜님. 남자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에게 이모티콘 써가며 예쁘게 대화를 하는데 남자 사람 친구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런가요? 전 곧 해외로 떠나게 돼서 완전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보게 되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대방이 여자여서 남자여서라기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기는 해요. 더 예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좀 더 막대해도 되는 친구가 있고 좀 그런 편? 근데 또 이거 사람마다 또 다른 거긴 하니까 은혜씨 이게 많이 신경이 쓰이시면 한번 얘기를 하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8973님. 그동안 짝사랑해 왔던 그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고백 방법으로 생각해 둔 게 작은 쪽지에 제 이름이랑 나이, 학과,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서 꽈배기 쪽지를 만들어서 건네주면서 그동안 지켜봤는데 호감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꼭 연락 한 통만 주세요 라고 할 건데요. 괜찮은 방법일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지켜봤는데 호감이 있습니다. 이 말보다 좀 더 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느낌의 무게감이 좀 덜한 그런 문장이 좋지 않을까요? 글쎄 어디서 뵀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자주 마주쳐서 뭐라고 해야 돼? 되게 힘드네요. 글쎄 여기가 어디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디서 이제 자주 뵙게 됐는지 그래요. 이제 근데 이 그동안 지켜봤는데 호감이 있습니다. 이 말만 조금 이제 좀 손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좀 가볍게 프레시하게 좀 딱 봤을 때 부담감 좀 안 들게 그래요. 이거 받으시고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전달하면 좀 많이
마음 전달되던데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연락이 오건 안 오건을 떠나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제 표현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뿌듯함이 오죠. 한번 이 고백을 해보시고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꼭 바꿔야 돼요. 그동안 지켜봤는데 호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무거워요. 2870님. 쫑디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무기력할까요?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전에 없이 식욕까지 떨어져서 식사도 거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기운이 너무 없네요. 쫑디, 삶이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무기력함을 이기는 방법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무기력해지면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있는 편이긴 해서 좀 그렇게 한번 무기력함의 끝을 한번 쳐보자 뭐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나면 회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 너무 막 움직여야 돼, 지금 뭔가 바쁘게 해야 돼, 정신없이 움직여야지 막 이런 강박을 갖기보다는 지금 그 무기력함으로써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본인에게 시간을 좀 주면서 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겠지만 좀 뭔가 편하게 내가 좀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막 빨리 바쁘게 움직여야지 이런 강박 속에 휩싸이지 마시길. 5567님. 과제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푸른밤을 자주 듣곤 했는데요. 갑자기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네요. 과제도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십시오. 늦은 시간인데 뭐 사실 이 푸른밤 작년에 들으셨던 상황과 지금 들으시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느껴지실 것 같은데, 기분 좋게 마무리 잘 하시길. 자, 레이 라몬테인의 라벤더, 그리고 푸른의 아주 먼 곳, 이 곡은 605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어요. 한국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오늘이 제 생일이고요. 난생 처음 해외에서 맞는 생일이 신기하네요.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게 마냥 두렵기도 하고요. 벚꽃 사진 보면 그냥 막 눈물 나고 그래요. 박은별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결국 나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힘들어도 혼자 고민하고 경험했던 일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들어도 곧 좋은 경험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혼자서 꿋꿋이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소솜의 그래도 그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시